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탑 얘기를 넘어서 이제 건축, 이제 법당. 지금까지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했냐면 일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 그 다음에 불전 사물, 그 다음에 배례석, 석등, 탑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전각, 이 뒤에 전각. 부처님 사시는 데는 칠판 너머에 있네. 이렇게 전각 얘기.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좁은 걸.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뒤에도 얘기가 저 주변으로 없네. 이게 고구려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사찰 유지 중에 하나인 정릉사지. 정릉사지. 그래서 정릉사지라는 절이에요. 정릉사지. 네, 정릉사지. 정릉 들어봤어요? 네. 정릉 어디 있어요? 고구려에 있다니까. 평양에 있어. 평양에 있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릉은 어디냐면 어떤 정릉이냐면 그게 태조 이성계 있잖아요. 이성계가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아마 신덕왕후일 거예요. 신덕왕후가 이제 방석이. 예, 처음에 이제 왕비가 이제 민씨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이방원이라든지 뭐 정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방석이 엄마가 있잖아요. 조그만, 그러니까 나이 어린 여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석이를 앉히려고 하다가 왕자의 난 일어나가지고 두 차례 해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 방석이 엄마가 그 정릉이에요. 정릉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이성계가 사랑한 여자였었어요. 이성계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경복궁에서 보이는 데 놨대잖아요. 무덤을. 보이는 데 놨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절단을 내고 이방원이 딱 들어서니까 그 눈에 거슬리죠. 딱 거슬리죠. 왕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파가지고 저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당시 뭐 다리공사하고 이런데 그 무덤, 그러니까는 신덕왕 무덤에 있었던 상석이나 이런 12지상이나 이런 거 다 그런 다리 같은 데다가 건설하는 데다가 부재로 쓰라고 하고 난리가 난 거지. 대충 그냥 야매로다가 옮겨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 저쪽으로 치워! 이렇게 한 게 그게 정릉. 그게 정릉. 정릉은 이름은 굉장히 좀 좋은데 가보면 아직도 좀 거기 발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시골틱해요. 그래. 근데 이거는 어떤 절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절은 어떤 절이냐면 정릉사라고 하는 절은 동명왕. 그러니까는 주몽이 뭐 동명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같은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아무튼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을 옮겨옵니다. 나중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 그 동명왕릉을 옮겨와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를 하잖아요. 천도하는 과정에서 이 수도가 당위성을 가지려면 시조를 옮겨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시조묘를 옮겨오고 그 동명왕의 명복을 비는 절로다가 요 절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능침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래 공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복도 빌어주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예전에는 이런 절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 봉선사 같은 경우도 그 광릉, 봉선사도 그 광릉, 그러니까는 세조의 능침사찰이에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죠. 여기 보면 절은 없고 이제 이게 발굴한 거예요. 그다음에 옛날에 발굴한 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목탑지입니다. 팔각형으로 된 탑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담을 쳐놓고 이게 회랑이라고 하는 건데 회랑이라고 하는 거는 비 안 맞으려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불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벽은 아니고 이렇게
그런데 일단 이렇게 쳐놨다는 건 뭐냐면 여기가 메인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약간 2급 지역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게 탑이 있고 이 양옆에 건물이 있어요. 이거는 탑을 보조하는 건물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런 건물들이 일종의 강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면 부속실. 부속실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탑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탑이 곧 법당까지 역할을 같이 하는 거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있던 이 이제 법당 건물, 나중에는 이제 이 금당이라고 하는데 금당 건물이 점점 커지면서, 그러니까 불상의 위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자, 봐봐. 불상과 탑의 경쟁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불상과 탑. 불상이 좋을까요? 탑이 좋을까요? 글쎄. 탑이 먼저 만들어지고 불상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0년 뒤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원 전후에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기원 전후에 불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훨씬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 탑은 뭐 때문에 만드는 거냐면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핵심은 사리예요. 사리.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탑 중심이었다가 나중에는 불상 중심이 되면서 불상을 모신 데가 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당. 금인이 사는, 금빛 사람이 사는 집 이런 뜻이에요. 금빛 사람. 부처님 보면 금빛이죠. 그러니까 골드 컬러예요. 골드 컬러. 이게 다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게 이제 아우라가 금빛으로 이렇게 쫙 나온다는 거지. 그 32상 80종호 이런 거 보면 사방 1장의 넓이 한 3m 이렇게 쫙 이래가지고 거기에 빛이 이렇게 쫙 후광이 나오는데 그게 금빛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원래는 백인이에요. 원래는 백인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탑을 모셨던 데하고 불상을 모셨던 데하고 이제 경쟁이 사부작사부작 일어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탑이 워낙 세니까 탑 안에 불상이 있는 거예요. 탑 안에 불상을. 그게 목탑 같은 경우는 크니까 그 안에다 불상을 이렇게 모셔버리면 돼요. 안 그러면 인도 같은 데서는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탑 앞에다가 불상을 붙여버려요. 이렇게 딱 붙여버려요. 일체형으로. 그러다가 이제 불상이 점점 인기가 많이 올라가죠. 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탑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불상 보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이게 수월거든요. 확 와닿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500년 뒤에 불상을 만들기 때문에 진짜야?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부처님 얼굴을 보고 만든 건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성계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성계는 아니죠. 그러면 이성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사실 이성계는 진영이 어진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냥 모른다고 치고 그러면 이순신 쳐봅시다. 이순신은 그림이 없어요. 이순신은 그림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돈에다가 100원짜리나 뭐 이런 데 이순신 상이 있잖아요. 예전에 500원짜리 이순신 있을 때 있잖아요. 거북선하고 이렇게. 그래 보면 이순신 어떻게 생겼는지 딱 떠오르거든요. 그 500원짜리가 아마 이순신을 결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순신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이순신을 박정희 대통령 때 아마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그걸 친일파가 그렸다 어쩐다 해가지고 한참 뒤에까지도 말이 있었어요. 굳이 친일파가 그린 거를 우리가 표준 진영으로 써야 되는, 그 그림이 표준 진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되는 그림. 이 진영이라는 건 그림이라는 뜻이니까 표준되는.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겠죠, 그죠? 가짜겠죠. 그렇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게 불상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순신이라는 그 우리가 500원짜리에서 각인된 그 이미지가 어디까지 오냐면요. 예전에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할 때 김영민이 그런 식으로 분장이 됐었다고.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었다니까. 왜? 무장이고 그렇게 전쟁의 영웅이면 당당하게 뭔가 이렇게 나와야지, 곱상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지바같이 나와가지고 무슨 놈의 싸움을 하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뭔가 기계를 보여줘야지. 뭐 웃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는 그게 더 좋으니까 그랬는데 표현할 때까지도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었는데 우리가 이 이미지가 너무 각인돼 있었던 거지.
그래서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거지. 있는 게 낫다는 거지. 그리고 경전 같은 데 보면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좀 생기셨다라는 대목이 좀씩 나오는 게 있어요. 좀씩 나오는 게 있어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뭐 대단한 얘기는 안 나와. 예, 여러분이 뭐 어디 책을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에디슨에 대한 책을 읽었어. 뭐 에디슨 뭐 자서전이야. 그러면서 지가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나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구체적 묘사를 안 하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아유 뭐 예를 들어서 아유 참 근엄하게 생기셨네요. 뭐 안 그러면 무슨 뭐 눈이 되게 이쁘시네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가정해봐. 글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중첩되는 거예요. 중첩되면서 부처님 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불상 중심으로 사람들이 약간씩 이렇게 옮겨오게 되는 거죠. 부처님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부처님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는 지금 탑 중심이라는 걸.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도 처음엔 탑 중심이라는 걸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평양에 있는 금강사지라는 절이에요. 금강사지. 근데 여기 보면 이 뒤에 이제 금당에 해당하는 이런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간격이 굉장히 짧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여기가 문입니다. 문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이 전에 정릉사지보다는 훨씬 더 발전한 양태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예 이렇게 해서 이 탑만 있지 이 뒤에는 뭐가 없잖아요. 뒤에 있을수록 뭔가 건물이 더 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어른들도 이렇게 자리 배치할 때 뒤쪽에 있는 게 원래 더 어른이에요. 요즘은 외국 문화 때문에 자꾸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왜? 어린 사람들 아니면 낮은 사람들이 어른 뒤통수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른들은 계속 경직돼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고 뒤에 있으니까 모르지. 안 그래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뒤쪽이 더 센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쪽에서는 이제 차렷하고 있는 거지. 쫄들은 뒤에서는 좀 편하게 써도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앞쪽이에요. 이쪽이 앞쪽.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거든. 근데 여기는 하나 건물이 딱 들어섰잖아. 요 지금 칸막이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이게 상당한 영향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 거리 간격이 짧아. 거리 간격이 짧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탑이 큰 탑입니다. 이게 지금 건물 면적하고 이게 비슷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크네. 지금 이렇게 재보면 더 크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높은 탑이거든. 뭐 황룡사탑 같이 수십 미터 올라가는 탑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햇빛이 안 들어와요. 일조권에 걸립니다. 일조권에 걸려요. 요즘 법으로 얘기하면 일조권에. 그래서 이쪽에서 소송 걸면 원래는 이쪽에서 층을 좀 잘라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요즘 법대로 하면. 그런데 일조권이 걸리면서 그럼 이쪽에는 빛이 잘 안 들어오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쪽이 중심이니까. 메인이니까. 이 시절에는 이쪽이 메인이니까. 그러면 시절이 더 뒤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 점점 밀리고 거리가 점점 떨어지고 이게 작아진다는 의미예요. 왜? 이쪽 중심으로 바뀌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탑 중심인 건물이 없고 절에 가보세요. 탑 중심이 아니고 전부 법당 중심이잖아. 그지? 그러면 탑은 이제 쫄아들고 건물도 떨어져야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백제. 이건 백제 군수리사지라는 데요. 군수리사지. 리 들어가면 어디인지 모른다 그랬죠. 그 동네가 그냥 군수리요. 군수리요. 여기 보면 벌써 약간 이렇게 벌어지죠. 요 아까에 비해서는 요 건물지도 커졌지만 금당지도 지금 커졌지만 탑도 상대적으로 작고 이렇게 하면 햇빛도 어느 정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당지는 부처님 모신데 그 다음에 강당은 설법하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건데 나중에는 이게 섞이면서 법당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섞이면서. 요즘 뭐 이 뒤에 강당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불국사 같은 데만 가더라도 여기가 금당이 있고 대웅전이 있고 뒤에 무설전이라고 있어요. 무설전은 말없이 법을 설한다. 무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탑 중심에서 불상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거. 불상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건 진기한 얘기, 이제. 진기한 얘기. 오늘 참 진기한 얘기 듣는다. 제가 뭐 매회 진기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인도예요. 역삼각형. 이게 히말라야고 이쪽에 겐지스 강이 있고 이쪽에 인더스 강이 있어요. 인더스 강이 이렇게 있는데 부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영역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하르주라 그래요. 비하르주인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절이에요. 절. 그래서 절주. 주라고 하는 거는 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 왜냐하면 이 동네에 전류적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 유적이. 그러니까는 그냥 이름 자체가 절주예요. 절주. 큰 절이 있으면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사동. 큰 절이 있으니까 큰 절 동네. 그래 탑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탑골. 탑이 있는 골짜기. 탑골. 뭐 이런 거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비하르가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전류적이 굉장히 많아. 불교 유적이. 여기가 부처님이 돌아다니신대요. 그래서 여기를 불교 중국이라고 그래요. 중국이라는 말은 핵심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만 중국이 아니고 핵심 지역도 중국이라 그래요. 그렇게 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2500년 전에 이게 교통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만큼도 그러니까 인도 지도나 중국 지도를 볼 때는 우리 지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크다니까. 훨씬 커요, 훨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인도는 땅이 크잖아.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걔네 뭐 한 주가 우리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2500년 전에 사람이 맨발로 이렇게 걸어 댕겨봐야 얼마나 댕기겠어. 이거를 막 이렇게 뭐 김정우도 아니고 뭐 대동이지도 그리로 이렇게 댕길 수는 없잖아. 그죠? 한계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동네가 부처님 당시에는 이게 메인 지역이에요.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그러니까 탑도 다 여기에 있지. 부처님 탑들도 여기에 있고 탑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부처님이 주로 머물면서 설법하신 데가 있어요. 그걸 향실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데예요. 왜냐하면 두 군데가 하나 있는 거예요. 탑은 부처님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탑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덤이요. 무덤. 그리고 당신이 계속 계시던 방이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만 사신. 부처님 방이 있겠지. 절이 있으면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니까 따로 방을 하나 딱 배정이 되는 거지. 가장 메인 자리에. 그러면 그 방에서 부처님이 이제 사람들 오고 그러면 설법하고 이제 이렇게 됐겠지.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할까? 방이 중요할까? 무덤이 중요할까? 무덤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부처님이 가신 데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뭐 제가 여기서 계속 살았다고 합시다. 죽어서 무덤을 만드는 거는 제가 거기 있던 데는 아니죠. 제가 여기서 살았으면 여기다 무덤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경우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신이 직접 댕긴 데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살았던 데는 아니라고. 여기는 계속 사셨던 데고. 어떤 데 의미가 있을까? 아니 꼭 그렇게 몰아가려는 뜻은 아니었어. 몰아가려는 뜻은 아니었는데 이게 마치 몰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알아들었는가 봐.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에는 어른이 오래 계셨다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뼈가 있으니까 사리가 있으니까 각각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탑자리가 있고 이 열애항실이라는 방자리가 있는 거예요. 두 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두 군데가 있는 거지. 요 방과 탑과 방.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200년 정도,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불교가 이렇게 확장돼 갑니다. 그래서 이만큼 또 커져요. 한 덩어리가 더 생겨요. 계속 이렇게 퍼져가는 거지. 이렇게 퍼지는데 이쪽 커지는 것보다는 이쪽 커지는 게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집단이 이쪽을 동방교단이라고 하고 이쪽을 서방교단이라고 해요. 이게 충돌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충돌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기냐면 이쪽이 이겨요. 이쪽이 FM 집단이에요. FM 집단
AM 집단, 이쪽이 AM 집단. 이거 내용 압니까? 아니, FM, AM이라는 뜻 아세요? 요거는 이제 약간 느슨한 집단. 요거는 이제 빡센 집단.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자로 충돌해서 이쪽을 이기니까 이쪽도 힘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점점점. 그리고 한 200년 정도 지나면 이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쪽, 그래도 이쪽에서는 계율을 훨씬 더 잘 지키는데 이쪽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이기는데, 세력이나 이런 걸로는 이기는데, 워낙 이게 철저한 집단이니까, 수행이 잘 된 집단이니까 이쪽에서 이기는데, 이쪽을 못 이기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가 전부 이쪽에만 있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쪽에서는 우리는 부처님 사리도 있고, 부처님 계셨던데 우리 설법했던 자리 여기야? 그럼 끝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수행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못 따라간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차이나면 못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왕한테 건의를 해요. 그 당시에 전 인도를 통일한 사람이 아쇼카 왕이에요. 그 유명한 아쇼카 왕한테 얘기를 했겠지. 그래가지고 탑을 좀 여러 군데다가 이걸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었던 8개의 탑을, 이 아쇼카 왕이 8개 탑 중에 7개 탑을 헐어가지고 전국의 탑을 만들어요. 인도 전국에다가 쭉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요. 탑을. 그래서 84,000개를 만들었다 하는데 그게 겁나 많이 만들었다는 뜻이요. 진짜 84,000개가 아니고 겁나 많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탑을 만들면서 보냈다는 데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그 법문사예요. 중국의 법문사. 그게 거기서 나온다고, 전설이. 기가 막힌 얘기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사리를 뺏겼지. 탑은 이제 사리를 수납하는 데인데 사리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탑이 만들어지니까 탑의 우월성이 없어요, 이 집단에는. 이제 전에는 탑도 있고 이 방도 있고 이랬어. 그런데 이쪽은 탑은 이제 다 개나거리나 다 있어. 모든 지역에 다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의 정통성을 조금 인정받기가 어렵겠는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통성을 가지는 게 부처님 무덤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정통이야 이랬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으로 바꿔야지. 방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방숭배라는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4대 성지를 순례해라. 부처님의 4대 성지를 순례해라는 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탑 굉장히 중요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 오래 머무시던데 아니면 깨달음을 얻으시는데 그게 중요해.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왜? 이 4대 성지나 이런 데는, 4대 성지가 어디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신데, 그 다음에 깨달으신데, 처음으로 설법하신데, 첫 설법하신데, 돌아가신데, 거든? 그게 다 이 근처에 있어요. 이 근처에 있어요. 여기 이제 네팔, 여기 빼놓고는 전부 여기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순례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사람들이 여기로 오겠지.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겠지. 오늘날도 부처님 성지 순례한다고 인도 가면 일로 갑니다. 이걸 누가 얘기를 했냐면 마치 경전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이 동네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 세상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탑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력화됐고 4대 성지라는 부분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지나면 불교가 또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남쪽으로 퍼져요. 서쪽으로도 퍼지고 남쪽으로도 퍼져. 근데 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탑도 이 동네는 몇 개 없었었고 이 동네는 아예 탑이 없어요. 남인도 쪽에는 부처님 탑이. 왜냐하면 아쇼카 왕의 영역이 이만큼밖에 안 돼. 이쪽까지는 안 된다. 이게 남인도까지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따라가가지고는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이 남인도 사람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90m에 출발하고 한 사람은 70m에 출발하는 거예요. 얘네는 0m에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고 못 따라가죠. 네. 빨라도 못 따라가. 저거는 아무리 뭐 발뒤꿈치 뭐 털고 해도 안 돼. 진짜 말 그대로 족탈불급이요. 신발 털고 가도 안 돼.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판을 뒤집어 엎어야지. 기존의 판으로는 이게 어렵지. 기존의 판으로는 상대를 따라갈 수 없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형상주의라는 거예요. 무형상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다 형상이죠. 탑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도 그렇고 이런 것도 형상이죠. 진리라고 하는 자체는 그런 형상에 구애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반야 공사상이에요. 조금 어려워지지? 근데 별로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형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다 형상 얘기고 그러니까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쉽게 말해서 보이차 같은 거 막 개발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도 차 만들어야 되는데 차로서는 못 이기겠거든. 차 마셔서 뭐 할 거야? 물 마시면 되지. 깨끗한 물이 최고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 깨끗한 물 먹으면 되는 거지. 차를 왜 마셔? 완전히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같이 만들어가지고 상대가 안 되거든. 그래서 만드는 게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반야공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금강경이라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몸이나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너네 왜 그래?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계승한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쪽은 FM으로 정통을 하려고 그랬었고 이쪽은 이런 유물들을 가진 걸로 정통을 하려고 그랬었고 또 뺏긴 뒤에는 한번 사리탑을 뺏긴 뒤에는 또 사대성지나 이런 방으로서 또 정통성을 가지려고 그랬고 근데 이쪽은 판을 다 뒤집었고 그런 건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팀이 있었고 이쪽 팀은 어떻게 할까? 이쪽도 탑이 몇 개 없어요. 탑도 없고 이 동네는 이쪽하고는 또 달라 분위기가. 더운 지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런 무형상주의 이런 쪽에 잘 쉽게 가거든요. 이쪽은 약간 춥고 이쪽은 뭐 할까? 근데 이 동네에 어떤 문화가 들어오냐면요. 그리스 문화가 여기까지 들어와요. 알렉산더 때. 알렉산더 때 그리스 문화가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그리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신상 만드는 게 있어요. 신상을 조각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서 불교를 믿습니다. 불교를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막 부처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그럼 그전에는 왜 부처님을 안 만들었느냐? 완전한 건 만들 수가 없대요. 무언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불완전성이래. 생각해봐. 어떤 완전한 게 있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신이 존재하는데 완전한 신이 있어요. 신이 존재하는데 완전한 신이 있어요. 형체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형체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표면이라는 게 있는 거고 속이 있는 거고 밖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럼 불완전한 거죠. 완전하면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거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고 무형상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부처님을 표현하지 않으려는 여기는 이제 아예 이런 상징물도 표현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여기는 그렇게 더 나아간 거고 여기서도 부처님은 불상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불상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봅시다. 이게 불상을 만들기 전의 부처님이에요. 어디 있을까? 사다리가 부처님일까? 아니요. 그럼 어디 있을까? 잘 보세요. 여기 발자국이 하나 있어요. 발자국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발자국이 있어요. 이 양반이 하늘에서 지금 걸어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저걸 왜 발자국으로만 놨냐면 완벽하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은 찍을 수 있는 거지. 발자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부처님을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이때를 무불상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상을 만들지 않던 시대. 또 있어. 여기도 봐봐. 발만 있잖아. 발만. 이게 발자국이에요. 발이 아니고 발목이 아니고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착착착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딱 내려오신 거야. 얘네는 그게 보이는 건데 우리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왜? 부처님은 한계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왜? 문화 배경이 다르니까. 우리는 뭐 제우스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 봤는데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부처님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불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불상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자기네 풍습에 따라서. 자기네 풍습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불상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여기 가운데 부처님이에요. 여기 가운데 부처님. 근데 부처님인데 잘 안 보이죠? 이게 표시가 잘 안 나죠? 이 후광 정도만 부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나머지는 지금 없잖아요. 헬멧 안 썼잖아요. 헬멧을 통해서 부처님인 거를 딱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별로 이렇게 같은 사이즈에다가 별 표가 안 나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 부처님이 훨씬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 미술이 아니에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고 모르는 놈도 확 들어오게 해야 그게 종교 미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장동건 얼굴이 뭐 잘생긴 걸 뭐 알아야 잘생겼나? 그냥 딱 보면 어이 이렇게 하면 잘생긴 거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야 그게 보편적으로 먹혀요. 그리고 종교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하면 그 신도가 느나. 딱 보고 바로 알아야 이게 빨리빨리 늘는 거지. 자, 이게 왜 그렇고 이게 왜 특별히 부처님이냐. 자, 봐. 후광이 있잖아. 이거 누가 얘기할 거예요. 절에 가봐. 스님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져요. 이렇게. 누가 센지 팍 보이지? 이봐. 몰라도 보인다니까. 가운데 딱 있고 가운데 딱 있고 여기 다 옆에 이게 원래 신들이에요. 이게 사천왕 신들이에요. 신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부처님보다 훨씬 작아. 되게 재밌지? 왜? 누가 중요한지만 포커스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미술의 특징이에요. 뭐하고 똑같냐면 그 서울에 지하철 노선도 있잖아요.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가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선도처럼 그려지지 않습니다. 원래 지역 이렇게 거리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호선 하면 2호선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동글뱅이로 돼 있겠어요? 이렇게? 아니죠. 이 진짜 역을 그리면 중구난방으로 될 거예요. 지도상에서 그리면. 그런데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아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위치를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다라는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노선도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누가 크냐가 목적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냐가 목적인 거예요. 그 중심은 누구냐? 부처님이랍니다. 이게 기가 막히다고. 이게 종교 미술이에요. 이게 종교 미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이 부처님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간다라입니다. 간다라.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마투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불상을 만들면서 이게 대유행을 하는 거죠. 이게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종류가 처음에 이쪽 중심 지역에 있었던 한 그룹, 그리고 그것을 깨려고 하는 또 다른 그룹들, 두 그룹이 다시 만들어진 거고, 이쪽에서 히트 상품이 뭐냐면 불상이고, 이쪽의 히트 상품이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이해가 되세요? 근데 불상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그쪽에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리탑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방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방하고 사대성지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몇 군데 안 되죠. 탑은 어떨까요? 탑은 이렇게 해서 많이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죠. 불상은 계속 만들면 되죠. 내가 부처님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사리는 못 구해. 그죠? 그럼 불상은 계속 만들면 되죠. 그게 최대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번성하면 어떻게 돼요? 불상은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리는 방법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상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대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다라 불상 같은 경우는 특징이 딱 봐도 그리스 미술 같지 않아요? 그리스 양식 같지 않아요? 옷도 그렇고 멋있잖아요. 지금 이게 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게 설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자세예요. 설법하시는 자세. 그런데
재밌는 게 처음에 이런 불상을 쭉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사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사리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처님 탑에 가는 이유가 사리 때문에 가는데 불상에는 사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어떻게 처리할까? 두 군데 다 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번거롭죠? 번거로우면 어떻게 돼? 저번에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탑에다가 불상을 앞에다가 붙인다고. 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다가 불상을 붙여요. 이런 불상, 아잔타나 엘로라 석굴에서 많이 나와요. 탑 앞에 부처님이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생각인데 탑보다도 불상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서 요거를 할 수도 있잖아. 요거는 탑이 더 좋다라는 생각 속에서 탑 플러스 불상이고 불상 비율이 더 적은 거예요. 탑 비율이 큰 거고. 근데 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불상을 크게 하고 이 안에다가 탑을 넣으면 어때? 라는 생각도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탑의 핵심은 탑일 수 있는 거는 사리 때문에 그렇죠. 사리를 부처님한테 넣어버리면 되죠. 탑 비중을 크고 탑, 불상 이렇게 가는 팀이 하나 있고 거꾸로 불상, 탑 이렇게 가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에서의 핵심은 사리니까 사리를 불상에다 넣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맨 처음에는 불상에다 사리를 넣었어요, 진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세조 문수동자상에도 사리가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넣은 게 아니고 어디다가 맨 처음에 넣었냐면 부처님 머리 위에다 넣습니다. 여기 이렇게 홈 같은 거 보이세요? 구멍 뚫린 거? 여기에 원래 사리를 넣었다고. 여기에 사리를 넣었다고. 이게 이제 예전에는 개주라고 그래서 상투구슬을 이 안에 넣었었는데 저게 인도 사람들은요 머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인도 사람하고 인도 문화하고 중국 문화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인도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가 다 머리로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배로 생각한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단전이 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단전이. 그 다음에 뭐 가슴이 아파요 뭐 이렇게 다 이 배 쪽이요. 머리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머리를 틔우려면 장운동을 해야 돼. 중국 문화는 그런 거예요. 그게 중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불상이 더 있어요. 이렇게 여기 위에 구멍 뚫렸잖아. 여기 사리 넣은 거예요. 사리를 그러니까 이 두 팀이 있는 거예요. 요 팀 하나, 그 다음에 요 팀 하나, 요 팀 하나, 두 팀이 있는 거예요. 승리는 누가 하냐면요, 이 팀이 승리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지금 불상이 제일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오고 중국에서 불상이 정착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배에다 넣는 거예요. 그게 복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장 터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상 안에를 비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꽉 채워 넣어요. 그래서 한번 열면 다시 닫기가 어려울 정도. 그래 복장 터진다는 말이 진짜 거기서 나오는 말이라니까요. 이게 불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배 안에 복장을 넣는다. 왜 복장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 머리로 했는데 저런 거는 중앙아시아나 인도 문화에서 막바로 들어온 그런 불상들이고요. 중국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데가 배라고. 그러니까 배에다 넣어야지. 그래갖고 넣는데 세조같이 사리가 있으면 사리를 또 배에다 넣은 거예요. 경전도 넣고. 그런데 사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탑 만들면 그 탑 무너지기 전까지는 사리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불상 만든다고 해서 계속 사리를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불상 요구는 점점 이쪽이 점점 강해지니까 이쪽 요구는 점점 더 있고 사리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 라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육신사리 말고 몸에서 나온 사리 말고 법신사리라는 걸 넣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사리가 뭐냐면 경전이에요. 경전.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게 그 양반의 정신 아니오. 그러니까 부처님 지금도 불상을 모실 때 그 복장 안에다가 부처님 경전을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넣는다고. 그리고 그러한 부처님 안에다가 넣을 때는 넣기 편한 것도 있고 잘 말아서 넣어야 되니까 많은 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으니까 그 표지를 뜯어서 넣어요.
그러니까 책 표지 양쪽을 뜯고 알맹이만 넣어. 한 장 본 책 생각해봐요. 한 장 본 책.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머리 문화에서 배 문화, 그 다음에 탑 중심에서 불상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상 중심으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아까 봤던 거랑은 달리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지은 통일 전후기에 지은 지금 사천왕사지예요. 사천왕사지. 예, 경주의 사천왕사지. 보면 이건 지금 목탑이에요. 목탑인데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감히 금당을 가리지 못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라인에 있으면 더 센 거라고. 그런데 이건 부속 건물식이에요. 이거는 이쪽에 부속 건물로 있는 겁니다. 강당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운데에 있었던 것도 가운데에서도 비겨!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아까 탑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쪼그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비껴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문사예요. 가문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 쌍피레침. 피레침 탑. 피레침 탑. 여기는 석탑. 방금 그 전에 있었던 요 사천왕사 같은 거 이건 목탑이에요. 목탑이고 이쪽은 석탑. 이거 돌탑, 돌쌍탑의 시작이에요.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금당하고 탑도 그 감사탑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도 비교가 안 되게 금당이 커지고 있지. 왜? 이제 부처님 중심으로 완전히 판이 탑 중심에서 불상 중심으로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탑은 이제 장식성으로다가 살살살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불교의 신앙 중심은 법당, 대웅전 중심의 금당 중심의 불상으로. 그래서 사실 여기 왔을 때는 지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도가 벌써 지워졌네. 그래서 결국 이쪽에서 만든 불상이라는 간다라에서 만든 이 불상이라는 특허품이 전 세계의 불교 문화권으로 그걸 석권하게 되는 겁니다. 일거에. 지금도 그래서 절에 가면 제일 메인은 법당 안에 불상이 되는 거고 탑은 그 앞에 있지만 탑에 특별히 뭐 절하거나 예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그러니까 탑과 불상의 경쟁 구도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승리하는 건 누구냐? 불상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탑은 보편성이 약했다는 거.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성. 그에 반해서 불상은 끊임없이 복제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보편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불상이 승리한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대웅전 금당 안의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